위나라 3대 황제인 조방이 황건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마시 일족을 몰아내려다 실패하고 사마사에게 폐위당합니다. 그래서 사마사는 조방의 후임으로 조조의 아들인 팽송왕 조고를 황제로 삼으려 하였는데 조예의 부인인 곽태후가 반대하며 조예의 동생인 동해정왕 조림의 아들인 조모를 황제로 추천합니다. 이로 인해 사마사와 곽태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으나 결국 사마사가 양보하여 곽태후의 의견을 따릅니다. 이에 조모가 즉위식을 하기 위해 낙양 근방에 도착하자 대신들은 조모에게 전전에서 머무는 게 어떠냐고 청하였는데 조모는 선제가 살던 곳이라고 피하며 다른 곳에 머물겠다고 말했고 대신들이 복가로 그를 맞이하려 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모가 낙양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대신들이 배려하며 조모를 맞이했기에 조모는 수레에서 내려 인사에 답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안내를 하던 신하가 의례에 따르면 인사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모는 나는 아직 신하의 몸이니 괜찮소 라고 말한 뒤 신하들의 인사에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모는 지고문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렸는데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옛날에는 수레를 타고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조모는 나는 곽태후의 부름을 받은 것이지 아직 황제가 되지 않았소 라고 말하고는 곽태후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그녀를 만났고 그날 즉위식이 시행되어 조모는 위나라 4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처럼 앞서 일화에서 보이듯 조모는 자기 주장이 강한 강단이 있는 인물이었고 어려서부터 학문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여 매우 똑똑했다고 합니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사마사가 종회에게 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자 종회는 제주는 진사왕 조식과 같고 무제는 태조와 비슷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조모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조서를 내려 자신이 황제가 된 소감과 이후의 포부를 말한 뒤 대사면을 실시하고는 황제가 사용하는 술에 옷 후궁에 소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중에게 부조를 주어 사방으로 파견한 뒤 각 지방의 풍속을 관찰하게 하고 군사와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였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써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살피게 했다 합니다. 대장군 사마사는 조모에게 황금고를 받아 조정에 들어올 때 빨리 뛰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일을 상주할 때는 자신의 관직만 말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으며 검을 차고 신을 신고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사는 관구검과 문음의 반란을 진압하던 도중 눈에 난 종기를 째다가 눈이 튀어나와 크게 다치게 되었고 정원 2년에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사마사의 동생인 사마소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총나라 대장군 강유가 북보를 시작해 적도를 공격해왔기에 옹주자사 왕경이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대패해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진태와 등해가 활약하였기에 강유는 물러납니다. 이후 조모는 조서를 내려 이번 싸움에서 패하여 사망한 장수의 수가 모두 1000여 명이나 된다. 어떤 이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 원기가 되어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는 적의 포로가 되어 타양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이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군과 관련된 각부는 관리들을 시켜 장수들의 유가족들을 위문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1년간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 힘을 다해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옛 제도에 따라 조치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서를 내려 지난번 싸움에서 장수와 병사들 중에 전쟁터에서 싸우다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해를 거두지 못하고 들녘에 방치해 두었으므로 항상 이 일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지금 정소장군과 안소장군은 부하들을 시켜 전쟁터에 버려진 시체를 찾아내어 거두어들이고 주검은 매장하여 유족이나 죽은 자를 위로하도록 하라 라는 명을 이어서 내렸다고 합니다. 감로 원년 조모는 태학을 시찰한 뒤 여러 분야에 걸쳐 신하들에게 질문을 하며 토론을 했는데 먼저 역학 박사 순우준이 조모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으나
곧 이어지는 조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과거의 도리는 광대하고 심오하며 폐하의 질문은 심오하고 원대하니 시인은 상세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 유준도 상소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조모의 화려한 언변에 짓눌려 이러한 점은 시인과 같이 어리석은 견해로선 미치지 못하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조모는 위나라의 권세가 날로 사라져가고 사마시 일족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감로 5년의 시중 왕침, 상서 왕경, 상기상시 왕업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마소의 제의찬탈 야심은 길을 걷는 사람들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아는 것이니 나는 여기 앉아서 폐위를 당하는 치욕을 당할 수 없소. 오늘 당장 경들과 함께 직접 출병하여 그를 토벌하고자 하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왕침과 왕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왕경은 지금 권력은 그들 집안에 넘어간 지 오래되었고 조정의 사방에선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폐하께선 가지고 계신 병사들의 수도 적고 병기와 갑옷도 적으니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고질병을 제거하려 하다가는 그 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간절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모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소. 정작 죽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원망스럽겠소. 하물며 반드시 죽으리란 법도 없는데 라고 말하고는 곽태후를 아래어 사마소를 토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모가 곽태후를 찾아간 사이에 왕침과 왕업은 곧바로 사마소에게 달려가 조모가 군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기에 사마소는 병사들을 소집하여 그에 대한 방비를 하게 됩니다. 조모는 동복 수백 명을 이끌고 북을 치고 소리치며 사마소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이때 사마소의 동생인 둥기교의 사마주가 병사들을 이끌고 궁전으로 들어가 조모를 막으려 하였는데 좌우의 사람들이 황제를 막아서는 사마주를 질책하자 사마주는 병사들과 함께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엔 가충이 병사들을 이끌고 대기하고 있었고 이들은 조모의 진격을 막아버리고는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황제인 조모가 직접 칼을 뽑아들고 휘둘러 댔기에 가충의 병사들은 도저히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했고 이에 가충의 수하인 성제가 가충에게 사태가 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니 가충은 공께서 그대들을 키운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이다. 뭘 물어보는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성제는 즉시 달려가 조모를 창으로 찔러버리니 조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모가 먼저 군을 일으켰다 한들 한나라의 황제가 그것도 백주대낮에 시해당하는 막장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기에 사마소는 이 소식을 듣고는 크게 놀라 땅에 자빠지며 천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모의 아버지인 봉해정왕 조림은 조예의 동생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았다고 하며 그는 성격이 이상하고 포악하여 궁궐 안의 사람들과 그의 비첩들 대부분이 잔혹하게 학대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모는 자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성격이 매우 급했다고 합니다. 위시 춘추에서는 조모가 군을 일으키기에 앞서 사마소의 직위를 상국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빌미로 수여식에서 사마소를 죽일 계획을 세웠으나 비가 내려 수의식이 중단되었기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군을 일으킨 조모가 가충의 수하인 성제에게 살해당하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조모가 군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했던 왕경은 왕침, 왕업처럼 사마소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조모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